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한국 사회의 두 번째죠. 가족과 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이제 가족과 이제 직장, 일터는 이제 일하는 곳을 말하죠. 직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한국의 가족입니다. 이제 한국의 가족을 볼게요. 네. 자, 한국 가족의 형태, 가족의 모습이죠. 어떤 모습의 가족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볼 건데요. 이제 전통적인 가족이 있죠. 예전에, 옛날에 이제 많았던 가족들은 여기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는 아이들입니다. 여러 세대 가족이 이제 모여 사는 확대 가족. 예전에 이제 뭐 대가족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확대 가족이 이제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요즘 가족의 형태는 이제 부모와 어머니, 아버지와 이제 결혼하지 않은 아이들이 사는 이제 핵가족. 이게 핵가족이죠, 여러분. 핵가족. 네. 핵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 가족과 핵가족은 서로 반대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아이 없는 맞벌이 부부, 아이가 없이 부부 두 사람이 함께 사는 이제 뭐 2인 가구가 되겠죠. 맞벌이 부부도 있고, 그리고 뭐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어떤 가족이 있냐면 뭐 다문화 가족도 있고, 네, 한부모 가족도 있고, 여러 가지 가족의 형태가 있으니까 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족 문화의 특징을 볼 건데요. 전통적인 가족, 그러니까 확대 가족의 특징은 그러니까 우더른을 공경하는 이런 사상과 이 효사상과 유교의 영향으로 여기 나와 있죠. 우더른을 공경한다. 이게 우더른은 여러분들 발음은 이제 우더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때문에 효사상과 유교 때문에 이제 우더른을 공경하는 이런 전통적인 가족의 문화가 있고, 오늘날의 가족 문화는 이제 가족 구성원이 서로 이제 평등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중요한 일을 의논하여 결정을 하는 것도 있고, 이제 부부가 이제 함께 가족 일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가사 일을 분담한다거나 이렇게 서로 함께 가족 일을 운영하는 거죠. 다음은 이제 가족 관계의 호칭입니다. 호칭도 우리가 뭐 한국 문화 쪽에서 잠깐 봤는데, 이제 부르는 말, 가족을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부부끼리는 주로 이제 여보, 당신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결혼한 아내와 남편이 되겠죠.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 그러니까 결혼한 상대, 그 남편의 부모, 그리고 아내의 부모를 부를 때 쓰는 표현인데, 이 장모님은 이제 남편이 아내의 이제 부모를 부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은 아내의 아버지, 장모님은 아내의 어머니가 되겠죠.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은 아내가 남편의 부모님을 부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남편의 형제. 그 남편의 형제니까 말 그대로 이제 아내가 남편의 형제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들이니까 또 하나씩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4번은 아내의 형제,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형제들을 부를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 옆에는 이제 누군지 나와 있죠. 뭐 아내의 언니, 뭐 남편의 누나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친척관계 촌수인데, 보통 촌수를 우리가 친척들끼리는 촌수가 있습니다. 가족들, 친척들끼리 이제 1촌부터 4촌까지 볼 건데요. 자, 1촌의 경우는 이제 부모와 자녀는 1촌입니다. 이제 가까울수록 숫자가 낮습니다. 그리고 2촌은 이제 형제자매 간의 관계를 2촌이라고 합니다. 뭐 언니, 오빠, 뭐 누나, 형, 뭐 동생은 다 2촌이죠. 그리고 3촌은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경우에 나의 남동생과 내 아이의 관계.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럼 내 남동생이 있고 내 아이가 있죠. 그럼 이 아이와 남동생의 관계가 이제 3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촌은 남편이나 아내, 형제, 자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 그러니까 내가 낳은 아이와
이제 나의 형제가 낳은 아이, 이 두 아이가 사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는 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촌수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일터, 이제 우리 직장 생활, 직장이죠. 직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한국의 일터는 한국 일터에 대해서 한국 직장 생활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취업 연령, 네, 일을 할 수 있는 나이, 취업을 할 수 있는 나이는 1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보통 60세 정도에 이제 은퇴,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일터, 그 좋아하는 일터는 대체로 이제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뭐 공무원도 있고 이제 공기업이라고 해서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 활동이 좀 바뀌었죠. 과거와 다르게. 이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해서 이제 일을 하는 여성들이 많아지니까 맞벌이 부부도 증가하고 그리고 직업별 남녀 간 불균형도 완화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 직업별로 보통 남자가 더 많았는데 요즘에는 남녀 간의 이제 비율이 좀 비슷해졌다. 뭐 이런 말입니다. 다음은 이제 한국 직장 생활의 모습. 뭐 직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 건데요. 먼저 일하는 시간, 근무 시간이죠. 일하는 시간은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총 근무 시간, 그 일주일에 총 근무 시간을 52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고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죠. 그리고 교대 근무는 말 그대로 서로 바꿔서 하는 것을 이제 교대라고 하고 교대 근무는 이제 바꿔서 일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24시간, 24시간 내내 일을 하게 되는 곳은 서로 이제 차례를 바꿔서 계속 하는 겁니다. 뭐 경찰서나 소방서, 병원, 공항 같은 곳은 이제 밤낮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교대를 하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 문화가 있는데 직장 문화는 보통 이제 회식이 가장 이제 유명한 문화가 되겠죠. 이제 직장 동료들끼리 퇴근 후에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그런 문화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 회식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한국 가족의 형태, 우리 확대 가족과 핵가족 이런 것들을 봤죠. 그리고 호칭, 가족끼리 부르는 말, 그리고 한국 직장 생활과 한국 직장의 문화까지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럼 책을 한번 보시고 뒤에 있는 문제들도 같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